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 시간을 통해서 부평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1년 만에 예비라는 말을 떼고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당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문화도시 부평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죠. 오늘 함께할 두 분, 최정한 부평구 문화도시 총괄기획과와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박재은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소개를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 이 음악을 주제로 공명과 공조를 강조해 주셨는데 문화도시 부평 여전히 음악을 메인 테마로 가져가게 되나요?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이제 지역에 보다 좀 특화된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 자원들을 기반으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참여나 그다음에 콘텐츠들을 이렇게 창제작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이제 음악이었고요. 네. 부평이 음악으로 잡은 거는 이제 부평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는 미군 팝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노동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김민기 씨의 상록수 같은 노래들, 그리고 이제 풍물축제 이런 것들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음악으로 특화를 했는데 올해는 그걸 이제 하나의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 도시가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속에서 이제 그걸 향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세워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꽤 큰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2개 도시가 참여를 해서 경쟁을 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부평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크게 어필이 됐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중요한 어떤 핵심은 저희가 문화두레라는 가치를 지금 앞세우고 있거든요. 문화두레요. 예. 이 두레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작은 이 농가들이 일시에 몰리는 어떤 그런 이 노동력을 이제 서로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해결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돈을 내서 같이 어떤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구조로 가졌는데 함께 돕는 우리의 그렇죠. 문화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소시민이나 작은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작은 어떤 삶들이 제대로 살아나야 지역의 어떤 생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문화가 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취지에서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 가장 근본이 바로 이런 두레 정신이라고 보고 저희가 문화두레라고 이제 이 가치를 정리를 하고 그 가치의 중심에 이 부평의 어떤 시민들이 제대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시민주도의 문화 두레를 실현한다고 설정한 부분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하는 설명이신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 사업을 강조하는 게 이번 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작업들이 좀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팀장님. 네, 1년 동안 예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시민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들을 설계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민기획단이랑 부평 공유 원탁회의 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민기획단은 도시를 탐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문제점이나 바꾸고 변화했으면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의견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한 것들을 실현하고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제안을 하는 계획을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시민의 참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이 실행이 되는 과정 안에 계획했던 사업들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들까지 갈 수 있는 좀 여러 단계의 과정들을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젊은 20대부터 40, 50대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부평 공유원탁회의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라운드 테이블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던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7월 달부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정책 공유의 장으로 마련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줌을 통해서 또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도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게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즐기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도 여전하긴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모이는데도 참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유튜브 외에 또 어떻게 극복하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부평아트센터 쪽에 오시면 디지털 뮤직랩이라고 있어요. 제가 디제잉이나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생방송이나 그 유튜브 중계 같은 거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초에 이제 구축을 바로 했고 거기에서 사업들을 계속 사람들이랑 만나고 또 이제 대규모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소규모로 횟수를 늘리고 그래서 그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많이 변경하지는 않고 시민들을 계속 만나왔고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부평 사운드라고 채널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요. 이번 슬로건을 살펴보면요.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슬로건이 참 눈에 띕니다. 이 문화라는 건 사실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이 지역성이랄까요? 역사성 같은 부분이 참 강조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음악도시 부평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악도시 부평의 특성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평 자체가 도시화되는 과정이 일제강점기의 군수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해방 후에는 미군 기지가 들어왔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굉장히 중심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거치면서 공업화되면서 국가 산업단지가 또 들어오고 또 일명이 GM 코리아지만은 과거에 그 대우자동차 이런 큰 공장들이 제조업 기반으로 이제 이 도시가 발전하는 데 하나의 어떤 그 밑거름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이 주민 구성이나 동네가 형성되는 과정이 다양합니다. 네. 다양하고 그리고 이 동네들끼리 어떤 삶이 소통되고 연결이 되는 구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으면서 외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서울의 베드타운화되고 이런 어떤 양상들이 이제 부평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 안에서 시민으로서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또 이어져 왔습니다. 네. 가령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제 굴포천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캠프 마켓 반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 부평의 어떤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근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면들이 이제 부평에 다 존재하는데 앞으로 이제 부평은 과거의 어떤 그런 제조업 기반이나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 부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연대를 기반으로 부평이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또 그것이 바로 또 문화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리는 어떤 부평의 모습들이 아마 그런 어떤 과정에 어떤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평이라는 도시를 역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주셨는데 음악적인 측면으로 좀 짚어볼까요? 사실은 미국 팝 음악이 부평에서 시작됐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일제 조병창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여기에 있었던 만큼 미군이 들어오면서 한반도로 진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수기지가 자연스럽게 일본 군수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소위 말하는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들의 어떤 그 일종의 관문이 부평이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흑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해외의 어떤 그런 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평을 통해서 한반도로 퍼져가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당시에 음악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을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평이 음악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 그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연결은 되지 않지만은 그 70년대 부평이 굉장히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김민기 씨가 봉제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만들었던 상록수라는 노래라든지 네. 그 이후에 뭐 풍물대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는 시민들의 어떤 자생적인 어떤 현장으로부터의 어떤 그 이 움직임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걸 만들어가는 어떤 소스로 저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쭉 녹아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문화가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흔히 지역 문화 생태 구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팀장님? 저희 사업에서 보면은 그 내발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지역 안에 있는 자원들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인데요. 우선은 그 문화도래 추진 체계라고 이제 문화도시 부평의 주요 주축인 추진 체계를 보면은 이제 문화도래 시민회와 문화도래 협의체. 그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논의하고 사업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시민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협의체를 통해서 이거는 실천 체계예요. 그래서 논의됐던 의제들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그것들을 실행해가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시민들이 주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저희 뭐 센터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2개동 전체에 각각의 이제 문화도래 사랑방이라는 장소들을 구축을 하고 그곳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만나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주요한 공간들이 이제 부평 전역으로 좀 그물망처럼 흩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부평역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도래 시민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주축으로 세워서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그 장소로 모여지고 또 퍼지고 소통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이제 프로나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분들까지도 기업들까지도 같이 소통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보다 확장적인 전문적인 문화도시 나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평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구축 등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관건이겠죠. 기획자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부분은 뭐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계속 이 강조해왔던 바지만은 이 문화도시의 어떤 핵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책 사업으로서 5년 후면 끝나지만은 5년 이후에 어떤 부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정책 사업이 혹은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이 과정에서 형성됐던 그런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히 공공적인 어떤 예산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령 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창업까지도 이렇게 포괄하는 문화 생태계를 특히 이제 비주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보면 부평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맥락 없이 동네가 형성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걸린 생활권 적어도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생활권 안에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방 공간 같은 것들, 네. 활동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초점을 두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의 경우 사업 추진 이후에도 지속성을 갖고 계속해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갖고 계십니까?
그 시민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 부평구가 문화도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문화도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에 문항이 들어가 있고요. 이 문항은 이제 문화도시 기금은 이제 예산 지원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제 기금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도시들의 조례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부평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금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고 이제 한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수익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기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또 실제 음악 관련해서 음악대학을 유치한다거나 대중음악 자료원 등의 그 기관 유치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인천시가 이제 인천을 음악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가 바로 캠프마켓입니다. 요번에 되기 시작했죠. 네네. 절반 이상이 이제 반환이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음악 창작소 사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미 그는 확정된 사업이고, 그거 외에도 한국 대중음악을 아카이브하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그 대중음악 자료원, 이게 이제 지금 유치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부평에는 대학이나 음악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도 교육 속에서의 어떤 문화예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마 정책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건 아마 부평구하고 긴밀하게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기관만은 아닙니다. 교육기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나 부평 안에 다양한 어떤 잠재적이지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창제작을 주도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판이 형성되고, 그게 결국엔 지역의 씬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 형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공공이 시켜서 혹은 만들어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쉽고 편하게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여러 가지 어떤 관계, 또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그런 판들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부평이라고 하면요, 자동차 산업도 주축으로 한 그 경제도시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게 될 텐데, 기획가시잖아요. 5년 후에 부평이 문화도시로서 어떻게 변화돼 있을지 미리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5년 네, 후의 뭐 부평. 우리가 함께 나온 박지현 씨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할 텐데요. 한 4가지 정도는 이제 들 수가 있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린 생활 끝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분 거리 안에 적어도 그게 공공도서관이 됐든 어떤 공공기관을 복합한, 문화적으로 복합한 그런 공간이 됐든 아니면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간에 그런 문화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들을 이제 저희가 그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시,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 쉽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 문화도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부평 문화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문화도시센터가 눈에 띄거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5년 후에는 부평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팀장님. 문화도시센터는 사업을 추진해가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부평구에서 재단으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관이랑도, 그리고 다른 타도시와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센터일 거고요. 문화도시가 되면 5년 후에 이제 문화도시는 이제 시민들이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요. 네.
자, 문화도시 부평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게 될지 참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